65만 부를 판매한 역행자의 작가 자청입니다. 뭐 나랑 같이만 할 건 해야지 뭐 어쩌라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자친구한테 뭐 이별 편지를 쓰거나 상사한테 뭔가를 쓴다거나 대학 교수님한테 글을 쓴다거나 마케팅을 하기 위해 글을 쓰거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글이라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럼 글을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일까? 라고 이제 질문이 들 텐데 오늘 알려드릴 거는 뇌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화자의 영혼을 불어 넣어야 돼요. 이건 비문학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댐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글이 있어. 그렇다고 했을 때 그냥 댐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글을 쓴다고 할게요. 사람들이 볼까요? 아무도 안 보겠죠. 근데 그 책의 저자가 서울대 토목공학과 교수야 라는 게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아니면 소개로 써 있어. 그게 이제 영혼을 불어넣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글을 못 쓰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남들도 알겠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남들도 알고 있겠지라고 가정하는 그런 지식의 저주라고 그러죠. 내가 아는 거를 상대도 알 거라는 가정하에 글을 쓰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재미없는 글이 되고 집중과 몰입이 이제 안 되게 되는 겁니다. 두세 가지 정도의 제 스킬들만 배우셔도 와 진짜 글을 잘 쓴다 라고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자창의 글쓰기 수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좋은 글이라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착 달라붙게 이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뭔가 처리를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초사호 글쓰기라는 걸 이제 하고 있죠. 30일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1일차가 가장 글을 못 쓰겠죠. 1일차 머리에 구멍이 난 것처럼 개운하다. 나쁘지 않게 썼어요. 머리에 구멍이 났다라는 표현 자체가 뇌에 착 달라붙기 때문에 그냥 초사호 글쓰기를 봤는데 충격적이었다. 초사호 글쓰기를 봤는데 너무 경이로웠다. 이런 말들은 추상적인 언어라고 그러죠.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추상적인 언어는 가능한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제목 여기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서술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 추상어를 쓸 수도 있지만 첫 문장에서 일단 지루하면 사람들이 이탈이 되고 안 읽게 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추상어를 없애는 작업을 해야 돼요. 초사호 글쓰기를 읽고 나니 머리에 구멍 난 것처럼 개운하다. 문장이 어려워요. 글쓰기를 할 때는 물론 나만 볼 거라면 상관없지만 상대방이 본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한 수식어, 형용사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좋습니다. 아예 쓰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한 개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머리에 구멍 난 것처럼 수식어가 3개나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에서는 곧바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 건지 어떤 부사를 수식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처리가 곧바로 안 되니까 딴 생각이 들고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꾼 단어는 초사호 글쓰기를 읽고 나니 머리에 구멍이 뚫려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 엄청 막 현란한 수식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죠. 아니 어떤 걸 읽었는데 구멍이 뚫려버렸대. 궁금하기도 하면서 곧바로 이해가 되는 문장인 거죠. 이 수식어가 없기 때문에 위 문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고 심플하고 깔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문장을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글을 쓰고 난 뒤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세다 원칙에서 어게인, 다시 읽기. 다시 읽으면서 딴 생각이 드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으면 뭔가 문장에 분명히 뇌를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영혼을 불어넣기예요. 아니 비문학 글을 쓰는데 어떤 마케팅을 쓰는데 무슨 영혼을 불어넣냐? 소설 쓰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나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물론 이제 이분은 그냥 이제 혼자 쓰신 거지만 만약에 이 글을 남들이 봐야 되는 글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라면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럼 바로 영혼을 불어넣어야 돼요. 제가 초기에 이야기했듯이 서울에 댐을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어떤 교수의 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어떤 인터넷에서 서울에 댐을 지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 당연히 교수가 쓴 글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읽게 되겠죠. 그래서 글이라는 거는 영혼을 불어넣어야 돼요.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 이것도 뇌의 관점인데 우리의 뇌는 글이라는 거를 이해하는 데까지 얼마 안 됐어요. 선사시대에는 글이 없었잖아요. 글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뇌를 갖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글보다도 영상이나 어떤 시각적인 게 더 중요해요. 선사시대라고 치면은 우리가 언어를 전달받는 방식은 뭐예요? 상대방 A라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 형태겠죠.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 누구인지 모르면은 뇌에서 좀 처리가 안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스토리를, 캐릭터를 부여를 해야
해야 됩니다. 자청이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역행자라는 책이 잘 됐죠. 만약에 1장에서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제 쓰지 않았다면 이 책이 이렇게까지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스토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2, 3, 4, 5장에서 나오는 글이 사람들이 재밌게 읽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부여가 되니까. 근데 이 글에서 처음에 그냥 아무 소개 없이 이제 들어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라면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캐릭터를 부여하는 거야.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부여하고 초사고 글쓰기를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의 캐릭터를 부여하는 문장을 쓰고 들어가면은 훨씬 몰입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일단은 글쓰기 초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이제 막 써봤어요. 어떤 수정을 하거나 멋들어지게 이제 바꾸진 않았는데 동그라미 친 글을 보면은 나는 맥셀러이다. 그리고 이 저자는 누굴까? 저자는 어떤 사람이다. 글쓴이가 누구인지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초사고 글쓰기가 사람들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책인지를 간단히 영혼을 불어넣는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차 스마트 스토어 매달 2천만 원씩 내는 맥셀러이다. 말을 함으로써 내가 유통업자인지 내가 회계사인지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해서도 이 초사고 글쓰기라는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스토리를 부여를 해버리면은 글을 쓴 사람의 영혼이 불어 넣어지면서 사람들이 집중할 확률 자체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 영상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자 글쓰기 수업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뭔데? 하고 나가겠죠. 캐릭터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탈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65만 부를 판매한 역행자의 작가 자청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집중력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첫 번째, 인간의 뇌는 멍청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식하는 어구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글이 너무 어려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읽기 싫은 글이 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글을 쓸 때는 이 영혼을 불어 넣어야 돼요. 물론 이거 없이 처음부터 공감하는 글쓰기를 해도 좋고 대신에 공감하는 글쓰기가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간단하게 내 캐릭터는 무엇이다 라는 거를 좀 서술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글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상대의 뇌를 편하게 해주기. 그래서 글 같은 경우에도 15자 이상 넘어가지 말아라. 수식 어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결론을 맨 앞으로 놔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뇌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글쓰기의 본질은 결국에 내 논리 흐름을 간결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잘 이해하게끔 이 뇌를 편하게 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청의 글쓰기 수업이었습니다.